달러 투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달러 투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달러 예금 통장이냐, 뭐 환전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쉬운 게 그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은 달러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는 행위는 해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좀 장기 투자를 버티기 위한 용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보려고 분할 매수를 했는데 너무 빨리 산, 비싸게 산 달러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환차익이 날 때까지 한 2달, 3달, 길게는 1년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싶었을 때 그것을 예전에는 제가 정기예금에 넣어놨었어요. 달러 예금 통장 이런 거? 정기예금에 넣으면 막 많을 때는 연간 이자율이 2.5%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서 지금은 0.000023 뭐 이렇게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얘 놀게 할 수는 없고 돈인데 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 주식도 좀 배당주 위주로 구성을 하고 그런 안전한 종목들에 넣어놓고 계속 배당 받아가면서 달러 투자를 견디는 거죠. 달러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를 하다가 얘는 좀 오래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미국 주식에 투입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지향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주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1130원이냐 40원이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환전 싸게 해봤자 주식으로 잃으면 끝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조금 비싸게 환전을 해도 주식으로 잘 이렇게 굴리면 또 금방 만회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가 겁나시면 달러 투자라도 한번 해보셔라고. 그걸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하는 구간이 있으신 것 같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면 개인적으로 난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파시는 것 같고 분할 매도를 그 기준과 이유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환율이 1,700원 정도고 역대 최저 환율이 700원 정도인데 그 중간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냥 나누기 한 거예요, 더해서. 대충. 그래서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수학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 1,200원이네. 그렇다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반대로 1,200원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지 말아야겠네. 이게 이제 다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성립이 돼요. 왜냐면 1,200원 밑에서 사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200원 위로 올라가는 날이 와요. 오긴 오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자면 1,200원 이하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용도로도 그냥 사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큰일은 안 일어나요. 1,200원 밑에서. 근데 이제 저는 달러 투자자니까 달러 투자로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단기 투자의 관점에 또 레인지가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죠?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50원 정도 선이에요. 1,150원 정도 지금은. 아래에서는 사도 단기적으로.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쉬울 텐데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조건을 제가 만든 거예요. 4가지 조건? 제가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가격 이하에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1년간 한 1년 정도를 기간으로 놓고 이 밑으로 사면 괜찮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는 또 다른 나라와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통화하고 달러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이게 달러 지수가 한 100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94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지수가 높은데 환율은 낮아요. 그럼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면 비싼 걸 싸게 산 거니까.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폭등을 했어요. 근데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한 뭐 요 정도였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그거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달러의 가치는 조금 상승은 했지만 그대로인데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구나. 너무 심하게. 그렇다면은 환율이 높은 상태잖아요. 원화 가치가 너무 싼 원화를 가지고 비싼 달러를 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기 힘들어 보이죠? 엑셀로 제가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막
막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앱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만드셨어요. 계산하는 거를. 그래서 달러 리치라는 무료예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이 데이터가 나와요. 적정 하절보다 아래인 상황인가를 아주 친절하게 OX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정도 투자 데이터를 보고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데이터가 100% 맞다면 제 전 재산을 부동산 팔아서 투자를 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신의 영역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투자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면 오래 물려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달러 투자를 제가 작년 정도에 1,300원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한 1,160원 정도 왔을 때 그게 5가 4개가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그 글을 읽는 분들한테 자, 지금부터는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8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넘버링을 해요. 매수를 할 때마다. 넘버 1이 1,160원에 샀고, 그 다음에 뭐 1,150원 정도의 넘버 2가 샀고, 이렇게 쭉 1,080원까지 사니까 1,080원에 산 달러는 넘버링이 15였어요. 15번째 매수였던 거예요? 15번을 분할 매수를 한 거예요. 역시. 그러다가 지금 1,160원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올린 게 넘버원이 마지막으로 달러를 팔았습니다. 1,170원이었어요.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1,184원 정도까지도 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장기 투자용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던 떨어지던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떨어지면 단기 트레이딩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좋고요. 올라가면 이미 달러 자산이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으니까 그래도 좋고요.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달러 투자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참 그때가 저점이었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고점이었고, 항상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뉴스가 나오고 항상 뭐 달러가 내려가면 아시겠지만 1,000원 깨진다, 900원 간다, 1,200원 근처 가면 또 뭐 1,300원 간다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개인적으로 이겨내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전문가의 말도 안 믿어요. 그 전문가가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게, 환율이 단 1원만 오를지 내릴지만 파악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러 투자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싫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10만 달러를 샀는데 이게 한 5원만 올라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의 어떤 자산의 특성을 보면은 하방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도 견고한데 상방도 견고해요. 1,700원과 700원이라는 그 거대한 박스 안에서만 거의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선도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이 있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다. 왜냐면 이거는 절대 자산 가격이 아니고 비율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달러는 너무 좋은 게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 기업한테 되게 불리해져요. 그쵸. 워낙 강세가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 뭐 이런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정부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올려줘요. 반대로 환율이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수가 이제 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율을 일정한 레인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급하게 먹고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들어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참 예측이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달러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많았어요. 달러 지금 많이 풀어가지고 뭐 휴지 조각 된다는데 그거 모아가도 되는 거냐. 근본적인 좀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화폐 역사를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
있는 게 미국은 이제 슈퍼 초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강대국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아주 뭐 발전한 나라인 건 알고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또 한 축에서 믿을 만한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군사력이에요. 아하.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강하지만 무력으로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하.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근본위 제도라는 게 있었죠. 원래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금이 이제 많이 있었고 강대국이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이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증서인 달러를 발행해서 그것을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용하자라고 합의를 한 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해서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면 실제로 금을 바꿔준다라고 그 돈에 쓰여 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을 내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쵸.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눈치를 먼저 채고 나 우리 이거 달러 있는 거 다 금으로 바꿔줘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혹시 이거 못 바꾸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금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골드 러시가 다른 의미일 텐데 다른 의미의 그런 골드 러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짐이 발생했을 때 1970년대였을 거 73년인가 그 닉슨 대통령이 TV에 딱 이렇게 출연을 해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안심하세요. 우리 금 충분히 있으니까 바꿔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안 바꿔줄 거예요. 라고 그냥 중단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막 어떻게 했을까요? 못했어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경제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반발을 못하고 그러냐? 그러지 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거를 극복한 게 오일머니라고. 그게 뭐냐면은 사우디하고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이제부터 기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가 이제 여러 나라 신흥국들도 그렇고 기름을 사가려면 달러로만 팔아. 그러니까 사우디의 군사력으로 뒤를 좀 봐주고 사우디한테는 결제는 달러로만 해. 미국 달러로만 해. 이렇게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결제 수단으로서 달러가 쓰이게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뭐 카다피나 후세인이나 이제 축출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축통화를 그러니까 후세인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부터 우리 기름은 유로화 갖고 와도 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그런 나라라는 거를 아시고 그런 나라가 보증을 해주는 화폐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로 달러를 투자를 하잖아요. 원화보다는 뭐 다른 유로화하고 엔화하고 비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원화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강력한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미국 주식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자꾸 달러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화는 안전한가? 냉정하게 얘기해 볼 부분은 있잖아요. 솔직히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런데요. 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만 또 냉정하게 자본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안전 자산인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 모두가 세평성대인 상황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는 위기잖아요. 맞아요. 리스크. 위기의 상황에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원화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이게 안전한 일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안전한 일을 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달러를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국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더 미국 주식을 권하는 이유가 자산 배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한국 부동산으로 원화 자산 많이 갖고 계시면 또 한국 주식 하지 마시고 위기 상황에서 아까처럼 원화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런 정말 사람은 위험을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좋을 때야 좋은 거지만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 재테크 초보자분이나 주식 초보자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50만 달러를 좀 비싸게 받고 났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 이런 질문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제가 전 재산이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뭘 투자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욕은 먹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냉정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너무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만 뭐 벼락 거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 노동 수익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같은 100만 원의 수익이라도 배당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을 더 크게 생각하지 내 부동산 자산이 매월 10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확정 수익은 이미 내 손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에서 또 하나가 노동수익. 맞죠. 노동수익의 100만 원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노동으로 일을 하는 돈으로 100만 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로 배당 수익을 받고 있다면 그 가치는 이 노동수익을 인한 100만 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가 작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시드를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 작다라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일을 해서 저 같으면 뭐 투잡, 쓰리잡 빨리 뛰어가지고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게 초반에는 노동소득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갖고 주식 대박 내봤자 뭐 100만 원 더 버는 그게 진짜 들이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제가 목표로 한 시드 1억 모을 때까지는 진짜 투잡, 쓰리잡 이런 거 사실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몸을 굴려서 젊으니까 일단 목돈을 만들자. 근데 당연히 목돈 만드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한 자산은 계속 투자했어요. 그래야 같이 불어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제가 발로 뛰는 속도보다 그 금융자산이나 어떤 뭐 부동산 이런 것들로 인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박성현 저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제가 쓱 읽어봤는데 일단 얇고 컴팩트하게 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달러 투자로 고민하신 분들이 읽기에는 정말 좋은 책 같아요. 또 저자님께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라고 검색하시면 저자님께서 달러 투자 관련된 기록들 계속 해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사고 판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블로그도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